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의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제 책이 아닌 다른 분의 책을 제가 한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리뷰하고 싶은 책은 김도정 작가가 쓴 부와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의 시대가 관련된 부제가 있고요. 저는 이 책을 사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한번 좀 소화해 볼까 싶었는데 이 책이 나온 시점이 이제 10월 달이고 제가 원고를 쓴 게 9월이랑 10월이거든요.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제가 어, 도서관에서 빌려봤는데 빌려볼 때쯤이면 저 책이 이제 사실은 제 책은 이제 탈고를 미국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탈고가 이제 끝난 상태에서 이 책을 읽어서 사실 제 목차가 이제 이미 이제 프레임이 짜 있었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러나 제가 제가 한번 불티버가 된다면 꼭 소개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파트 1에서는 자본주의와 부의 본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중심으로 그리고 금리에 관련된 그리고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풀어갑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를 적용하는 실전 투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돈의 시대, 돈이 지금 넘치는 시대죠, 그렇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의 안정성을 키워주는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역발상 투자하는 방법인데 저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오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카피라이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LG 경제연구소를 연구원을 거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에셋 디자인 투자 자문 회사에서 지금 CEO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골고루 그렇죠. 인문학이랑 그렇죠. 경영학, 경제학 이를 통섭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많은 사례들이 인용이 되고요. 많은 인문학 책들이 또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야기 중에서 좀 책을 이제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가장 재밌는 사례로 이 책은 저도 이제 그때 기사를 들고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2015년도에 어떤 일당이 잡혔냐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요. 거기서 이제 아연이랑 구리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게 원료가 그거였던 거더라고요. 근데 10원짜리는 그 당시 60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원가가 10원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그쵸? 그 나중에는 지금 10원짜리 동전을 구경할 수 없죠. 아마 원가가 10원이 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사실 100원짜리 동전도 구경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동전 자체를 동전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기다. 그쵸? 지폐가 훨씬 더 싼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쵸? 추출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일당에 붙여서 그쵸? 동전 수집하는 사람 10원짜리 동전을 15원씩에 사죠. 5원을 그리고 나서 3배의 차익을 남겼대요. 그리고 그래서 구리나 아연을 추출하고 그래서 토탈에서 20억 정도의 돈을 번 일당이 잡혔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말해, 그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쵸? 그 60년 당시에는, 그쵸?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이 50년이 지난, 50년이 지난, 그쵸? 2015년도에 우리 발생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걸 시뇰리즈라고 하거든요. 시뇰리즈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정부에서 돈을 만들 때 돈을 적당한 양의 은이나 금을 이제 함유해야 되잖아요. 그 양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정부가 이제 돈을 찍어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이제 신율이죠. 그런 역설들을 재밌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재밌는 또 일화가 휴고 스티네스라는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한 인물입니다. 라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독일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그쵸, 이름을 날렸던 인물인데요. 지금은 저도 이제 이름을 처음 들어볼 정도로 제가 이제 독일 역사와 이 1차 세계, 2차 대전 쪽은 거의 전문가급의 역사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는요. 실물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르크가 대신 달러를 갖고요. 그래서 달러랑 마르크 대비 격차가 너무너무 커지니까요. 나중에 1달러가 아마 몇억 마르크, 몇백억, 몇천억 마르크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로 그쵸 싸게 그래서 회사를 사가지고 실물을 가지고 보유한 겁니다. 4천 개 정도의 회사를 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끝날 때는 그 회사에서 운영한 수익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23년도 그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절정일 때 그 사람이 가진 부의 총액이
독일 전체가 가진 부의 총액보다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독일이 만약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그때 아시겠지만 트렌도르프는 그때 1차 대전 때 독일의 장군이었는데 이제 히틀러랑 같이 손잡고 구테타를 모의하려다가 미넨에서 살짝 빠져가지고 결국 히틀러가 구테타 실패한 뒤 감옥에서 나이 투쟁을 집필하는 계기가 됐던 그 장군이거든요. 이 사람도 그 장군의 역을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물자를 공급한다든지 이래서 돈을 벌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쵸 완전히 그 외에 역사가 바뀌어서 완전히 독일은 그죠 히틀러의 생이 돼버렸잖아요. 휴고 스티네스가 만약에 남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는 것도 재밌고요. 참 저는 참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구가 돈을 버니까 다 행복한 시점이지만 이제 IMF 때 웃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 웃은 사람도 있잖아요. 남들이 힘들 때 그 블랙스완이 터졌을 때 반대로 이제 옵션을 걸어서 그렇죠. 예, 뭐 500배 수익을 올린 그리고 이제 나심 탈레프 같은 이도 그 중에 하나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카 긴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또. 이 사람은 뭐냐. 일본을 대표하는 투자자인데요. 23년 도쿄 대진 때 모시랑 주석이랑 아이언 철판을 대량 구매했어요. 근데 왜냐. 일본이 그 당시 도쿄 대진 때 지진이 엄청 크게 일어나서 그쵸 화재가 많이 일어나서 집이 많이 탔잖아요. 그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못이 필요할 거고 근데 일제히 매점 매석을 한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요. 자본주의는 승자 독식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래서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자체를 꼭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는 어떻든 자본주의가 만드는 어떤 혁신과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그죠? 예. 전반적인 부의 향상 그죠? 예. 그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은 저는 아주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극화 문제는 피할 수가 없고 그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특단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밌는 의견을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이 김도경 작가는 부채가 늘어날 때 주식시장은 좋고 부채가 줄어들 때 주식시장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딱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있죠. 예, 개인들도 투자 영끌이란 말로 투자를 하잖아요. 모아서 그래서 왜냐 금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랑 주식시장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이분은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경제의 금융화를 그 경제 자체가 금융화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20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저는 이제 부동산이 주식에게 패한 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도 그죠 제조업 중심에 물론 지금 제조업이 우리는 막강하지만 이제 금융업 기업이 좀 더 힘을 얻고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미국처럼 금융화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융이 경제를 움직이다 보니까 금융이란 결국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은 여기에 얘기했던 사이클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 같은 경우가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같이 그래서 역으로 발산으로 이제 주식이 이제 주가 조정일 때 받을 때 싸게 사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한상 꼭지에 올랐을 때 이제 파는 그 전략 남들과 반대로 역발상 사고를 해서 성공했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구조조정 없는 자본주의는 겨울 없는 사계절과 같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브랑코 밀라노비치 같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세르비아계 경제학자는 캐피탈리즘 원론이라는 책에서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맞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주도 자본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미국과 자본주의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했는데 근데 정말 중국이 자본주의가 맞다면요. 중국은 70년대 이후에 한 번도 위기를 구조조정을 그런 겪은 적이 없잖아요. 진짜 중국은 정말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정말 중국은 딱 보는 정말 지금 중국의 자본주의가 맞다면 중국은 진짜 겨울 없는 사계절 같은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런 정말 그 저는 이제 덩샤오팽의 그죠 흥로병멸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룽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왕치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개혁파들의 어떤 그 절묘한 그 통치 체제는 건들지 않고 자본주의의 어떤 그쵸 장점만 이용해서 그쵸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기술을 보면 정말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서 다른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주가는 중요한 게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보다는요 돈의 양에 크게 좌우되거든요. 지금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에서 좋은 기업들이 먼저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3분기에 9조 원의 흑자를 냈는데 예상보다 조금 줄어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익을 많이 내기보다도 전세 지금 대한민국에 돈의 양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그 정말 돈을 벌려면 이석담을 조심해라. 속담입니다. 석담이 아니라 제 눈의 안경.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무슨 주식으로 돈을 벌려는 거죠. 내 눈에 이쁜 여자를 고르는 게 아니고 남들 눈에 이쁜 그쵸? 다른 사람들이 살 만한 주식. 지금 제가 아무리 테슬라가 과대포장돼 있고 거품이고 그리고 정말 그런 압도적인 지지 장벽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해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테슬라 하면은요, 미래지향이고 미래는 전기차로 가고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최고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눈에 미인주를 사지 않게 그쵸? 모두의 눈에 미인주를 사는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퍼는 파도가 아니라 바람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서퍼는 이제 파도를 타는 사람이잖아요. 파도가 아니라 바람을 읽어요. 그리고 파도의 원인, 궁극적으로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주식시장의 본질이 사람의 욕망과 좌절, 낙관과 회의, 안도와 공포가 함께 숨쉬는 곳이라는 걸 알고, 그쵸? 길게 내려다볼 수 있는, 즉, 시간의 사이클, 타임스팬을 길게 할수록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작년 3월에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팔았잖아요. 그때, 그쵸? 팔지 않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벌써 2배, 어떤 종목은 3배, 4배, 5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참 이런 말 철부지란 말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시간의 때를 모르는 사람이 철부지거든요. 자기가 주식을 사야 할 때와 팔 때를 아는 사람은요 철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철부지는 결국 주식의 시장의 철부지는 자기가 팔 때를 특히 살 때보다 팔 때를 모르는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은 또 하나 투자에 있어 불패신화 내지는 절대 공식과 같은 말은 대단히 위험하니까 그런 말은 피하자. 그리고 이거 정말 저도 어제 제 책을 읽으면서 제 마누님께 이런 말을 했는데 주식은 이제 이 김도정 작가의 말 중에 어떤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출처라는 것을 만약 말할 때는 이분이 출처 첫 번째 어떤 이 말을 말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장사로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그렇죠. 저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죠. 존 리처럼 그죠? 삼성전자처럼 자식에 물려줄 기업 찾아가지고 장기 보유하고 죽을 때까지 보유하는 거지만 그런 투자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장사를 해서 싸게 그렇죠? 물건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게 장사잖아요. 결국 그렇죠? 주식도 똑같이 장사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죠? 항상 지금보다 앞으로 귀해질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돈을 벌려면요, 이제 피터 린치의 말, 그죠? 항상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보고 투자했던 사람 있잖아요. 피터 린치, 월가의 신사. 그래서 두꺼운 보고서보다 나의 생활 주변과 세상을 잘 관찰할 때 오히려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요 말은 그죠? 피터 린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죠?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 같고요. 이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인문학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생활과 주변을 돌아보는 습관은 투자 성과로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요. 비관론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 낙관주의자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낙관주의자의 행운? 뭐 이런 컨셉으로 돈에 공공부에 관련된 책을 쓰면 그렇죠. 예. 약간 그렇죠. 예. 심리학이나 이런 관계에 관련된 얘기도 집어넣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주식 건전한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는 얘기는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죠? 그래서 시장과 나를 동시에 잘해야 가능한 거고요. 그런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돈 번 사람들은 시장과 반대로 가서 시장이 탐욕적일 때 절제하고 시장이 공포를 받았을 때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시장이 무관심할 때 관심을 오히려 갖고 시장이 온통 그것에 집중할 때 그것에 오히려 초연했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군중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편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항상 이분은 그러면서 가치를 항상 먼저 봐야 하는데 우리는 가격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점에서 이분도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차트나 이런 쪽 기술 분석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번은 기본적 분석에 조금 더 충실하신 분인 것 같고 약간 버튼 멀티의 냄새도 납니다. 약간 랜덤워크 이런 그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이 책은 인문학을 극자가 역시 경영학을 공부했을 때 얼마나 그죠? 그리고 돈 공부를 제대로 했을 때 얼마나 깊이가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을 하나 리뷰를 하면은 항상 그쵸 긍정적이고 좋은 점만 얘기하지 않고 좀 아쉬운 점을 좀 더 얘기하면 좀 더 자기가 투자했어서 돈을 번 기업들에 대한 투자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은 실제로 그쵸 물론 그때 그 종목을 다 옛날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이 어떤 어, 이제 뭐랄까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럼 조금 더 실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좀 남지만 제가 봤을 때 10점 만점에 별 9개 9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리뷰 부와 투자의 비밀에 관련된 책을 다시 한번 책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 책입니다. 부와 투자의 비밀. 이 책을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